안녕하세요, 여러분. 희망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혹시 그냥 막연하게 뭔가를 기다리는 그런 느낌 아니었나요? 오늘은요, 희망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는 길과 같다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준비되셨죠? 그 첫걸음, 지금 바로 함께 떼어봅시다. 중국의 문호 루슈는 희망을 바로 이 땅 위의 길에 비유했어요.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예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 먼저 걷고 그 뒤를 자르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곧 길이 되는 것처럼요. 아, 정말 멋진 비유죠? 이 비유가 뭘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한 걸음씩 제대로 따라가 볼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희망은 그냥 발견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야만 한다는 거, 이 역설적인 본질부터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와, 이 정의 진짜 흥미롭지 않아요? 희망이라는 게 말이죠. 그냥 완성된 형태로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행동할 때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에 가깝다는 거죠. 이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다는 약간 애매하고 모호한 상태 있잖아요. 바로 거기가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이 들판 비유가 정말 모든 걸 설명해 주네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도 걷지 않은 길이 없는 들판.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내가 내딛는 그 첫걸음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용기 있는 한 걸음이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라는 가능성 그 자체를 열어주는 거죠.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 추상적인 희망에 어떻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어떤 작은 행동들이 길을 만드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엄청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아주 작고 평범한 순간들 속에 있습니다. 실패해도 에이, 다시 해보자 하고 일어서려는 의지.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오늘을 꿈꾸는 마음. 아니면 그냥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 하나 베푸는 거. 이런 소박한 행동들이야말로 희망을 피워내는 진짜 씨앗들입니다. 이 문장 정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가끔은 내 안에 있는 희망이 너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이런 걸로 뭐가 되겠어? 싶고요. 하지만요, 그 작은 씨앗들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에는 거대한 변화라는 숲을 이룬다는 것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희망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이죠. 없던 길을 새로 만드는데 그게 어떻게 순탄하기만 하겠어요. 이번에는 그 길 위에서 우리가 마주칠 수밖에 없는 장애물, 그 어려움이라는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 하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실패하거나 좌절하면 아, 희망은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쩌면 정반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희망을 막는 벽이 아니고요. 오히려 희망을 더 단단하고 귀하게 만들어주는 뭐랄까 그런 영양분 같은 거라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진짜 희망은요, 아무런 고난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그 힘, 그 회복 탄력성에서 발견되는 거죠. 힘든 시간들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절망이라는 감정이 아예 쓸모없다는 건 또 아니에요. 어둠이 있어야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듯이 이 절망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아, 이게 진짜 소중한 거였구나. 희망이 이렇게 값진 거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망은 잠시 쉬어가는 정거장일 뿐 절대로 종착역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개인의 여정에서 조금 더 넓혀볼게요. 희망을 만들고 또 그걸 지탱하게 해주는 공동체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희망은 바로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어떤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첫걸음을 떼면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 저리로 가도 되는구나 하는 이정표가 되어주죠. 그리고 그 발자국을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걷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처음에는 희미했던 오솔길이 마침내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 거대한 물결이 되는 겁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각자가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 한 번 내미는 그 작은 행동이 희망을 널리 퍼뜨리는 시작점이 되는 거죠. 내가 받은 희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그 효과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커집니다.
자, 이제 여정의 마지막 구간에 거의 다 왔습니다. 희망은 저 멀리 있는 어떤 목적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고전적인 비유가 모든 걸 말해주죠.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와, 물이 반이나 남았네. 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관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현실이 완전히 달라 보이잖아요. 희망적인 관점을 선택하는 건요, 현실을 못 보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는 가장 적극적인 태도인 거죠. 이건 마치 운동에서 근육을 키우는 거랑 똑같아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의식적으로 아니야,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자 하고 연습하는 거죠. 이런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의 근육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희망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훈련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희망의 근육을 계속해서 단련하게 만드는 에너지원, 그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본질을 들여다보면요, 결국 하나의 답을 만나게 됩니다. 희망을 끝까지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깊은 확신,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자 하는 마음. 바로 이런 것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굳건히 지탱하는 희망의 튼튼한 뿌리가 되어줍니다. 사랑이 있을 때 희망은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아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를 담은 이 구절로 희망에 대한 긴 여정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믿음도 소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 그 뿌리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여러분께로 향합니다. 희망은 누군가 만들어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고 있죠. 바로 당신의 첫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딛는 그 작은 발걸음이 어쩌면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길이 될지도 모릅니다.